네, 취미로 유튜브를 하는 남자 정곰입니다. 오늘은 오버클럭킹을 드디어 해보려고 합니다. 오버클럭킹이라고 하면 그 컴퓨터 자체적으로 CPU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오버클럭 그 경쟁도 했었고, 뭐 누가 막 몇 가지 오버클럭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대회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클럭수가 높아지게 되면 사용 전압이랑 그 CPU 온도가 비약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사실 이제 CPU의 그 수명 자체도 조금 빨리 닳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하드웨어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험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오버클럭을 좀 실행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소 걱정이 됩니다. 다소 걱정이 되는 상태고, 과연 이 컴퓨터가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기는 해요. 네, 뭐 버텨내겠죠. 뭐 그렇게 거시기 한 게 아니니까. 여튼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휴대폰으로 이 컨텐츠를 녹화를 하느냐? 오버클럭을 하면 시스템에 어떤 변경점이 생기기 때문에 녹화를 컴퓨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서브컴도 없는 상태라서. 그리고 생각보다 그 애플 페이스타임 그 카메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플로 그 맥북으로 진행은 하진 않고 일단 오버클럭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책상이 넓이가 좀 좁은 관계로 지금 광각 렌즈를 껴서 전체 화면을 조망해 볼 수 있도록 실행을 시켰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라이젠 마스터라는 기기를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서 오버클럭을 진행을 할 거예요. 라이젠 마스터는 오버클럭을 지원해주는 라이젠에서 지원해주는 네, 프로그램입니다. 네, 지금은 현재 네, 여기 보시면 3GHz로 좀 조정이 되어 있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좀 그 헤르츠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 속도가 3000으로 3GHz로 적용이 된 상태예요. 모든 코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3000, 15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게 좀 거의 좀 가변적으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거 보고 조금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버클럭을 좀 실행을 해보겠어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파일이 1, 2, 3, 4번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되게 되어 있는데, 오버클럭을 한번 실행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금 현재 스탯에서 그 벤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클럭 수를 얼마나 높이냐에 따라서 클럭 그 벤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벤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1600에 15,000 정도의 벤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평균적이죠. 지난번에도 테스트할 때도 이 정도로 나왔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닫겠습니다. 자, 이제 오버클럭을 좀 해볼게요. 다른 인스턴스가 실행 중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 1번 항목을 프리셋을 3600으로 맞춰봤습니다. 3600은 어떤 수치냐면 라이젠 1800X의 클럭 수입니다. 기본 클럭 수입니다. 그래서 1700에서 1800X로 한 번에 점프하는 기염을 한번 토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럭 수를 확 높여 볼게요. 네, 적용을 눌렀습니다. 네, 원래 이제 오버클럭을 처음 실행하게 되면 이 컴퓨터를 재부팅을 한 번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어설프게 한번 오버클럭을 해봤다가 원점으로 되돌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그냥 재부팅을 하지 않아도 클럭수가 바로 재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온도와 CPU 온도와 최대 속도가 이렇게 조정이 된 걸 볼 수 있죠. 네. 일단은 뭐 이 계기판상으로 봤을 땐 4GHz까지도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벤치를 실행해 볼게요.
자, 벤치 갑니다. 큐. 단번에 2000점대로 오르네요. 오, 2015, 2016. 오, 1800, 18,000. 멀티스레드는 18,00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3,000점을 건너뛰게 되네요. 네. 다만 이렇게 해서 CPU를 급격하게 쓰다 보니까 온도가 순간적으로 40도까지 치솟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다시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습니다. 상당해요. 네, 차이가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용기를 얻어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4까지는 괜찮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4GHz까지는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조금 무섭습니다, 지금. 이게 괜찮을지 이렇게 해서. 자, 이제 4000으로 세팅을 했죠. 자, 4000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적용을 눌러볼게요. 짠! 다행입니다. 켜졌습니다. 괜찮겠죠? 지금 안 괜찮으려나? 네, 일단 지금 최대 속도는 그 4로 적용하기 전으로 적용이 됐고요. 네, 좀 최대 속도는 3.2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뭔가를 했다가 완전 블랙아웃이 돼서 깜짝 놀랐는데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4000이요. 무섭습니다.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죠 뭐. 야, 이거 또 화면 딱 나와. 진짜 무서운데 이거. 두 번째 시도입니다. 온도는 현재 31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20도대였는데 4까지는 무리인가? 얘가 세팅이 안 되나? 3.7까지가 소프트웨어적으로 3.7까지만 지원을 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유저분께서 이게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프릭션 부스트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4000 또 꺼질 것 같아. 그러네요. 또 화면이 나가버립니다. 감당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바이오스에서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이거 외에 어떻게 오버클럭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방법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7도 다시 3.2로 재조정이 돼 있죠. 그러면 박스 겉면에 표기된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3700으로 3.7GHz로 재조정해 보겠습니다. 이거 또 꺼지면 어떡하지? 다시 껐다 켜면 되지 뭐. 적용. 네, 됐습니다. 3.7까지는 안 꺼지네요. 3.7GHz까지는.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CPU 그 부스트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쿨러가 수랭식 쿨러고 하다 보니까 수랭식 쿨러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벤치 CPU 네, 바로 2100점으로 뜁니다. 2100점이에요. 프로세서가 2151, 네, 19000. 프로세서가 19000, 18000까지 뜁니다. 야, 이게 진짜 괴물이네요. AMD. 와, 19000점 찍었습니다. 2100점이면 저거보다 좋습니다. 그, 뭐지? 7700K보다 좋은 거예요. 비교해볼까요? 네, 2300, 아니구나.
싱글 코어로는 사실 이걸 따라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나온다는 건 거의 뭐 2배 아닙니까? 2배? 네, CPU 온도도 안정적입니다. 지금 24도, 27.75도 찍고 있고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요 제 로고 그 렌더링이 있었어요. 렌더링을 실행시켜 봤을 때는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근데 이제 오버클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오버클럭을 한 걸로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CPU 온도 모니터링을 위해서 이 녀석을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CPU 온도는 몇 도가 적정인가요? 뭐 아무도 모르나? 자, 렌더링 대기열 아까 뽑았던 걸 같은 이름을 사용하여 복제, 이거를 1로 아니 이거를 1로 해서 저장을 할게요. 퀵타임 똑같은 설정입니다. 자, 렌더링을 실행시켜 볼게요. 오, 갑자기 빨라졌어. 18분 16초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맥북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게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맥북은 모니터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아도 됩니다. 네, 출발합니다. 시작.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네요. 데스크탑에다가 뽑아볼게요. 자, 시작입니다. 그래, 저거보다 더 수월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돌아가는 이 화면이 12분 걸린다고 나오네요. 심지어 맥북이 괴물인 겁니까? 이게 똑같은 작업을 진행하는데 얘보다 빠를 수가 있죠.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맥북에서 21분 43초를 기록하면서 최종적으로 라이젠과 1080 Ti의 승리입니다. 단 2분 30초 정도 더 빠르네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대략 뭐한 10% 정도 더 빠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튼 실험은 여기에서 끝입니다. 네, 훌륭한 결과네요. 네, 라이젠 실험실 2회 오버클럭킹 편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맥북 자체가 워낙에 괴물급으로 나온 놈이라 성능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초반에는 좀 맥북이 좀 더 앞서는 걸로 보였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돈을 들인 230만 원짜리 컴퓨터 우리 갑부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죠.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버클럭도 성공을 했고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한계가 3.7로 나와 있어서 3.7까지 올려봤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1700을 구매하신다면 3.7까지는 무조건 오버클럭을 해서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바로는 굉장히 무방할 것 같습니다. 3700 그러니까 3.0이 지금 이 오버클럭 그 상태예요. 근데 아직 3.0이 기본 세팅인데 1800X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세부적인 하드웨어 조건이 좀 다르겠지만 기본 클럭 수가 3.6입니다. 그러면 사실 1800X보다 더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물건 하나 건졌다. 오버클럭도 쉽고 성능도 굉장히 잘 구현이 되고 발현이 되는 놈이라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춤추게 합니다. 언젠간 정말 춤출지도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점검이었습니다.